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목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울산이 국내를 넘어 세계적 활쏘기 명소로 부상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반구천 암각화 일원에서 첫 전국 공도대회가 열린 것을 기점으로 올해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전국대회와 세계 양궁대회가 잇따라 울산에서 열립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구천 암각화에는 선사인들이 동물을 향해 활을 쏘는 문양이 방구대 암각화의 석점, 울주 천전리 암각화의 한 점 등 모두 넉 점이 확인됩니다. 이 때문에 울산시와 학계 공독에는 이 같은 문양이 새겨진 방구천의 암각화가 세계 활쏘기의 가장 오랜 흔적으로 활쏘기 시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흔적을 배경으로 울산시는 지난해 방구천 암각화 일원에서 전국 공도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올해는 전국대회는 물론 세계 공도대회를 추진합니다. 울산시가 응모한 문체부의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 사업에 선정된 겁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올해부터 3년간 5억 원씩의 국비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울산시는 이 기간 동안 울산을 세계 활쏘기 시연으로의 이미지를 더욱 확실히 심기 위해 전국 공도대회와 함께 세계 공도대회를 동시에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오는 5월에는 2박 3일 일정으로 전통 활쏘기 국제학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 기간 중에는 세계 활쏘기 경기를 위해 아직 정립되지 않은 경기 규칙이나 종목 등을 확정 짓는 것은 물론 세계 공도연맹 창립에 대한 논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또 오는 10월 말에는 4박 5일 동안 태화강 국가정원과 화랑체육공원, 울산시립공도장 등에서 전국대회와 세계 공도대회를 개최합니다. 세계 공도대회는 카자흐스탄, 몽골 등 35개국에서 800여 명의 선수단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세계대회 기간 중에는 세계연맹 창립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 명실공히 울산이 세계 활쏘기의 거점 도시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울산이 세계적 공도의 거점 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 세계연맹 창립과 세계공도센터 건립 등 공도의 세계화를 위한 활동을 앞으로 더욱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울산시는 한국 최초의 스포츠 문화유산 기록으로 평가받는 방구천의 암각화를 역사문화적 배경으로 앞으로도 각종 공도 관련 사업과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주요 정책 홍보를 위한 올해 울산 관광정책 설명회가 어제 오전 서울 가든호텔 그랜드 볼룸홀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설명회에는 국내와 해외 관광객 유치 여행사와 한국관광공사, 관광업계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울산시의 무장애 관광정책과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특수목적 관광지원 정책 등을 소개하고 태화강 마두희 축제 등 지역축제와 관광사업체를 홍보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울산시는 울산의 매력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설명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다음 달 중으로 울산 초청 팸투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유니스트가 미국 해군연구청과 한미 방위력 기술 혁신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유니스트는 어제 미국 해군연구청과 국방과학 기술 분야 협력을 위한 사업 설명회와 세미나를 열고 한미 기술 발전에 산학연 민간 분야와 공동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향후 연구와 기술 혁신을 촉진할 기반을 구축하고 양국 간 지속 가능한 공동 프로젝트를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울산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로 올라섰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하며 5개월 연속 이어졌던 1%대 상승세를 멈추고 2%대로 진입했습니다. 채소류 등 신선식품 물가는 0.2% 하락했지만 무와 배추 가격은 각각 89.2%, 69.2%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의회가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14일간 올해 첫 임시회를 개회합니다. 울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어제 오전 위원회를 열고 제253회 임시회 의사 일정을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한편 어제 회의에서는 권순용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 최정태 신임 본부장이 어제 부임했습니다. 신임 최정태 본부장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은행에 입사해 경제통계국과 국제국 등 주요 부서를 거쳤으며 경제통계국 국민개정부장과 OECD 국민개정회의 집행위원을 역임했습니다. 새해 들어 어려운 이웃과 단체를 위한 성금 전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산 아너소사이어티 클럽 회원인 최성훈 울산공원 묘원 이사장이 지난 4일 울산시장실에서 성금 3천만 원을 울산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뽀식이 유랑단인 코미디언 이용식 씨는 어제 울산시장실에서 지역 예술인들과 함께 모은 사랑의 성금 462만 5천 원을 울산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또 동구 하나유치원 황길현 원장도 어제 울산시 교육청에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 1% 나눔재단이 울산시 온기 나눔 릴레이 첫 주자로 나섭니다. HD현대 1% 나눔재단은 어제 동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특식데이 후원금 전달식을 갖고 3,375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 후원금은 올 연말까지 수요일마다 동구 지역 장애인과 치매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세대 등 300여 명에게 점심으로 보양식과 특식 등을 제공하는 데 쓰이며 HD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이 직접 식사 준비와 배식 봉사에 참여합니다. 울산 중부경찰서가 심장질환으로 투병 중인 동료 경찰관에게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중부서는 어제 이젠 아픈 우리 동료를 위해라는 의미의 사단법인 이하동을 통해 직원들이 모은 성금 300만 원을 전달하고 동료 경찰관을 위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우문영 중부서장은 동료 경찰관이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았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후원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의 미분양 주택이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분양 주택이 빠르게 쌓이는 가운데 분양시장의 양극화도 짙어지면서 악성 미분양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구연희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700여 세대가 입주할 이곳은 지난해 말 기준 절반가량이 미분양됐습니다. 2028년 입주 예정인 주상복합 아파트 2곳도 대거 미분양됐습니다. 이들 3개 사업장의 미분양 물량만 합쳐도 1,000가구가 넘습니다. 이보다 앞서 분양한 아파트들이 완판 행렬을 보였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울산의 미분양 주택은 4,131가구, 미분양 주택이 5,000가구가 넘었던 지난 2010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중공후 미분양 주택도 지난해 말 기준 1,000여 가구로 1년 만에 6배가량 늘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입지와 환경 등의 조건에 따라 분양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신규 아파트들이 또 금액들이 비싸니까 그 금액에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경기가 안 좋으면 한정되어 있을 거고 주상복합에 대한 인식이 지방이다 보니 서울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겠죠. 앞으로의 분양시장도 밝지 않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울산 지역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석 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미분양 주택이 빠르게 쌓이는 가운데 다음 달 울산에서는 아파트 899가구가 추가로 공급됩니다. JCN 뉴스 구연입니다. 울산시와 사단법인 한국기술사회가 공동 주최한 친환경 울산 수소트램 기술학술 심포지엄이 어제 오후 롯데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해 10월 울산시와 한국기술사회가 체결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현을 위한 업무 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심포지엄에서는 울산연구원 정현욱 박사가 울산 도시발전과 트램을 주제로 한국교통대학교 김현 교수가 트램 운영의 효율화 사례와 모빌리티의 역할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하고 친환경 수소 트램 건설에 따른 각종 연구와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울주군이 지역 내 사회적 경제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돕기 위해 기업당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은 창업 지원과 사업 고도화 지원으로 구분되며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법인 설립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기업 2곳과 기존 사회적 경제기업 2곳 등 4곳을 선정해 1,0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신청은 오는 14일까지로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담당 이메일로 제출 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북구청이 올해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 규모를 지난해보다 20억 원 늘린 170억 원으로 확대해 지원합니다. 경영 안정자금은 북구와 협약을 맺은 9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은 기업에 대해 이자 3%를 2년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지원되며 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희망업체는 오는 24일부터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경찰이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장애인 단체가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울산장애인총연합회는 어제 입장문을 통해 장애인들의 안전과 복지를 책임져야 할 시설이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가해자가 됐다며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울산 북구의 한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일부 생활지도원들이 입소자들을 상습 폭행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의 고발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울산항 해상화학 사고의 조기 수습과 공동 대응을 위해 민관공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울산항만공사와 울산해양경찰서, 한국예선조합 울산지부는 어제 울산항 해상화학사고 공동대응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상화학사고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항만공사는 화재 진압용 알코올형 포소약제 구매와 항만예선 이적제를 지원하고 울산해경과 예선조합은 약제 관리와 예선을 지원하게 됩니다. 울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불법 대부 영업 특별 단속을 통해 관련 법을 위반한 대부업체 한 곳과 불법 사채업자 1명을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구군에 등록된 대부업체 169곳과 불법 사채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A 대부업체는 법정 이자율이 연 20%인데도 이자를 연 730%까지 받았으며 B업체는 무등록 대부 행위를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울산시는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 형사처분하고 영업 정지 등의 행정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울산 지역 특색에 맞는 공동주택 용적률 적용 방안이 오는 4월 마련됩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2월부터 울산연구원에 의뢰해 추진 중인 공동주택의 주거 편의성과 지역 특화 시책 반영 등을 위한 공동주택 인센티브 개선 방안 용역을 오는 4월 마무리하고 울산시 건축주택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이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 작업에 들어가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어제 시청 일별관 회의실에서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개선 용역 2차 중간보고회를 갖고 그동안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울산 지역 2025년 사업체 조사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일제히 실시됩니다. 이번 조사는 산업구조와 사업체 규모, 경영 실태 등을 파악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통계조사로 통계청이 주관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로 올해 울산 지역 조사 대상은 모두 13만여 곳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기업 경영 계획 수립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